네, 안녕하세요. 금당구수사입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이 왜 공포가 되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인 2026년 3월 20일 또 한 번 추가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15개의 관련 법안이 입법 발의되었고 그 중에 한 개가 철회되어 총 14개의 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말인 2025년 12월 9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이번에 입법 발의된 내용을 비교해 보니 또다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보입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가장 최근인 2026년 3월 20일에 입법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정 건축물이란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는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작년 연말에 입법 발의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위반 건축물이 특정 건축물이고 특정 건축물 중에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는 건축물이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성화 대상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가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지난번 내용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2024년부터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바뀐 내용 없이 이번에도 똑같이 법발이 되었고요.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 이 부분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순수 단독주택도 동일한데 추가적으로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는 지하체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조금 더 열어둔 것이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면적 기준이 이번에는 또 66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 조정된 것이 특이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660제곱미터 기준이 있었고 그 이후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서는 다시 330제곱미터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660제곱미터라는 다가구 면적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해져서 법을 공포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게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또 다가구 주택 면적 기준이 660제곱미터로 입법 발의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다음은 과태료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은 있지만 추가 위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5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당초에 1회분의 이해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기준이 확인되었었는데 이번에 5회분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5회 미만의 이해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미 5회 이상 납부를 한 경우라면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입법 발의된 내용 중에 다가구 주택 면적 기준과 함께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입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행 승인으로 인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건축물의 건축주는 추가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네,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다만 세대, 가구, 호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를 가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추가적인 단서 조항이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즉 가구수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더 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고 방법과 사용 승인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지난번 내용과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사용 승인은 신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주에게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하지만 앞으로 1년 내에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또 한 번 추가로 입법 발의된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법을 공포화하고 시행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새로운 내용의 법안이 입법 발의가 되고 있어 조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